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참 어렵죠.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이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킹달러 시대인데요. 자, 최근 10년치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인데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14.01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2002년 5월 이후 2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20년 만에 달러가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식은 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고요. 지난 팬데믹 이후로 급락했던 그런 주가처럼 떨어지고 있는 거죠. 달러 진짜 무섭게 오르고 있긴 하네요. 자, 어제장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1%포인트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다우존스 지수의 전 고점이었던 지난 1월 4일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약세장인 베어마켓에 진입을 한 거죠. 사실 늦었지만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미 약세장에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다우지수마저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이 주가 하락과 조정이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S&P 500 지수도 1.03% 하락을 하면서 지난 6월 16일 이후 3달 만에 또다시 연저점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6% 떨어지면서 올해 전저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자, 조마조마하죠. 반등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시장 상황은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역시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즉 매파적인 금리 인상이 이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예상보다 강한 이 연준의 의지 앞에 주식시장은 길을 펴지 못하고 있죠. 자,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미국의 물가가 연준의 매파적인 금리 인상 정책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일각에서는 이 물가가 정점은 찍었다면서 시장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자, 최근에 급락한 주식시장을 걱정이라도 한 건지 보스턴 연은 총재는 가계와 기업의 재무 상태가 과거 긴축 사이클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더 강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낙관적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깝거나 이미 도달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연준이 월가를 넘어 대중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대중의 장기적 기대치가 중앙은행의 2%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자,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썩 좋지가 못하고 있고 지난 FOMC 이후 후폭풍을 계속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의 매파적인 이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치솟고 있는데요. 자, 10년물은 어느새 4%에 육박했죠. 3.922%까지 오르면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2년물 국채 금리도 4.3%를 넘어섰죠. 역시 2007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자, 무엇보다 2년물 단기 국채 금리가 10년물 이 금리보다 높다는 점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고 어쩌면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을지도 모르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라는 악재를 겪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이 이렇게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도 그런 상황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이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32.26까지 치솟고 있죠. 자, 보통 20을 기준으로 20 이하이면 투심이 괜찮은 편이고 20을 넘어서게 되면 다소 위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올해 초고점이었던 36.45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 초 주가가 최고를 찍었을 때 투심 역시 가장 좋았었는데요. 16.91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 1월 좋았던 빅스 지수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15.66이나 오른 상황이고 94.34%나 상승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투심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말이겠죠. 최근에 주가 하락과 반대로 움직이는 빅스 지수인데요. 자, 지금의 주식시장의 심리를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인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5를 기록하면서 무난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현재 17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극강의 공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 3대 지수가 최저점을 찍을 때 15까지도 떨어졌었는데요. 자, 현재 시장은 이 극강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연준이 앞으로 고강도 이 금리 정책을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심은 얼어붙고 있고 시장은 이 공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이런 공포가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지는 참고하셔서 각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의 얘기를 잠시 하자면 어제 하락장에서도 강보합으로 잘 버텼죠. 자, 이번 달 30일 다가오는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테슬라의 두 번째 AI 데이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테슬라의 인공지능 로봇과 자율주행 등 이 미래 기술을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자, 올해가 두 번째죠. 작년에 테슬라 봇이 공개가 되고 나서 시장에 큰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자, 올해는 또 얼만큼의 성장과 이 발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테슬라의 미래 비전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척 기대가 되고요. 자, 이날은 기점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중국은 올해를 끝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연장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 면세 정책을 실시했었는데 2020년과 2022년 말까지 두 차례 연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때문인지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전기차 보급 국가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 세 번째 연장을 통해서 내년에도 전기차 확대 보급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이 사실상 차단이 됐죠.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인데요. 자, 전기차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정책에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내 신에너지차의 판매 대수는 작년에 550만 대를 넘어섰고 올해는 6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보급되고 있는 이 전기차의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소비가 된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중국 시장은 정말 급격하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원책의 연장으로 인해서 내년까지도 중국 내 이 전기차 보급은 좀 순조로울 것 같고요. 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정말 2023년인 내년이 되면 전기차를 비롯한 배터리까지 정말 피 터지는 전쟁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1년 내내 조정을 보였던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 10월과 11월 실적 시즌을 시작으로 서서히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가 되고요. 자, 내년에는 거침없는 상승장이 펼쳐지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차와 2차전지의 이 보급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의 가격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중국에서 리튬염을 정제한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9,90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오른 그런 가격인데요. 1년 사이에 수요가 그만큼 폭증을 했다는 말이겠죠. 자, 현재 중국은 정제 리튬의 최대 공급원인데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등 배터리에 쓰이는 이 핵심 원자재인 리튬이 중국과 남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중국의 리튬 생산량은 14,000톤으로 세계 3위이고, 자, 배터리 소재로 정제된 수산화 리튬 수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2차 전지 시장에서만큼은 핵심 광물의 채취와 정제, 그리고 이 배터리 가공과 생산에 이은 전기차의 보급까지 중국 시장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들고 나왔고, 모든 초점이 미국 내 생산과 보급을 전제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만든 것이죠. 자, 결국엔 G2, 이 중국과 미국의 틈새에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 배터리 셀과 소재 업체들은 기회와 도전을 함께 받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지수 추종 ETF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 ETF는 정말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투자라는 것은 요행이 아니라 꼭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린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다들 힘내시고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